안녕하세요. 이번엔 지난 파동에 이어서 다음 장 18장입니다. 챕터 18 Temperature Heat 이거 나오지요? 자, 챕터 18입니다. Temperature,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거와 연력학 제1법칙까지입니다. 자, 먼저 temperature 나왔습니다. 온도 나왔습니다. 자, 이 온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이 온도란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를 말해요. 이게 온도예요. 그럼 뜨겁거나 차갑다는 얘기는 무엇과 비교해서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필요하죠. 즉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를 나타낼 때는 무엇보다 차갑다, 무엇보다 뜨겁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 온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물리학자들은 이제 켈빈 스케일로 썼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켈빈 온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온도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동일하게 뜨겁거나 동일하게 차갑다면 두 물체는 어떤 관계죠? 온도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연력학 제0법칙이에요.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0법칙. 그게 바로 뭐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A라고 하는 물체가 두 개가 이렇게 고립돼 있어요. 서로 고립돼 있어요. 자,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A에다가 온도계를 딱 갖다 댔더니, 자, 이게 온도계예요. 이건 온도계. 온도계를 갖다 냈더니 나타나는 온도가 있겠죠. 그렇죠? A에다 접촉시켰을 때 나타나는 온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도계를 그대로 B에게 가져가서 접촉시켰더니 온도계의 눈금이 변화가 없었대요. 변화가 없을 때 두 개의 가림막을 제거하고 A와 B를 같이 접촉을 시키면 A, B의 온도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즉 A, B라고 하는 각각의 물체가 제3의 물체하고 열적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 개의 물체는 같은 상태다, 같은 온도 상태다 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0법칙이에요. 당연하죠. 제3의 물체를 갖다 댔더니 온도계의 눈금이 이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온도계를 그대로 B에다 갖다 냈더니 온도계의 눈금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A와 B가 가지고 있는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게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이러한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측정법입니다. 온도 측정법입니다. 자, 이거는 기준을 뭘로 했느냐? 물의 3중점을 가지고 했어요. 트리플 포인트.
물의 삼중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삼중점이 뭐지요? 고체, 솔리드죠. 액체, 리퀴드입니다. 기체, 가스 상태죠. 요 세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를 말해요. 그게 삼중점이에요. 고체, 액체, 기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상태. 그거를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이 삼중점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 삼중점을 기준으로. 이 삼중점을 갖다가 켈빈 온도로, 물리학자는 켈빈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랬죠? 이 켈빈 온도, 삼중점이다 해서 T3라고 합니다. 켈빈 온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273.16 켈빈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273.16.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켈빈 온도와 섭씨 온도 따질 때 섭씨 온도 영도가 켈빈 온도로 273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273.16입니다. 이건 국제적 동의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정했어요. 되셨죠? 자, 이렇게 정하고 나서 다른 거를 이제 비교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삼중점이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상태라고 그랬죠? 또 이렇게 물의 삼중점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스 볼륨 측정법이 있어요. 일정한 볼륨을 갖는 가스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스 온도계입니다. 일정한 볼륨을 갖는 가스 온도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가스통을 하나 이렇게 놓고요. 그 가스통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수온을 넣는 거예요. 여기는 뚫려 있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원래 높이였고요. 이렇게 수온주가 되고요. U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 더, U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 더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수온 여기 뚫려 있는 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기준이고 이쪽이 뚫려 있으니까 여긴 대기 상태입니다. 올라간 높이가 있죠. 이 차이, 이게 H입니다. 압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 수온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여기는 가스예요. 가스로 채워져 있는 통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부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가스의 움직임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압력이 커져갖고 이거를 밀어내릴 거란 말이에요. 밀어내리면은요, 어떻게 돼요? 높이가 줄어들죠. 즉, 압력이 커지겠죠. 그렇죠? 온도가 내려가면 가스 팽창이 줄어드니까 요게 오히려 대기 압력이 높아서 이게 밀어 올려질 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압력은 앞에서 했습니다. P0 빼기 ρgH예요. 즉 H만큼. 왜 빼기가 될까요? 여기가 대기압인데 이거보다 올라갔죠. 올라가면요, 압력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온도에 따른 가스의 압력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온도에 비례한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 비례 마크 없애주면서 일정한 상수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상수값.
자,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스에 또 삼중점이 있겠죠. 가스의 삼중점. 그렇죠? 그 가스의 삼중점에 해당하는 압력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압력, 삼중점에 해당하는 압력. 이거의 비율값을 찾아보세요. 비율값을 찾으면 변변 나누면요. 이렇게 돼요. CP 나누기 CP3. C는 없어지고요. 그렇죠? 따라서 온도는요. 삼중점 온도에다가 압력 변화 요거 비율값이에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삼중점은 아까 뭐였습니까? 삼중점은 273.16이었죠. 자, 그러면 물일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일 경우에 273.16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온도는 273.16 켈빈 되고요. 그 다음에 P 나누기 P3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가스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 비율값은 이거를 물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값이 삼중점 온도가 물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류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이 가스의 입자의 개수를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점점 줄여가면은 영향을 끼치는 입자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거의 물과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비율값에서 가스를 0으로 보내는 겁니다. 가스를. 그러면 요거에서 보내니까 273.16 켈빈에서 요거를 가스의 농도를 거의 0으로 보내는 겁니다. 리미트 요 가스를 거의 0으로 보내요. 요 속 안에 있는 가스의 양을. 그러면은 이 비율값이 거의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종류가 없으니까, 가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질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수소냐, 헬륨이냐, 질소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온도가.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즉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의 온도를 측정해요. 그러면 켈빈은 273.16을 물의 삼중점,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 삼중점 온도를 정한 후에 이 물의 삼중점과 그 다음에 절대적 0 사이의 차이를 나눈 거예요. 켈빈 온도는요. 이 켈빈 템퍼레이처는요. 삼중점을 273.16 켈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0이라고 하는 값. 그렇죠? 이거 삼중점을 이거라고 하고 절대적 0이 되는 이 사이를 273.16분의 1 등분한 거예요. 이 사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켈빈 온도 하나의 눈금당 1켈빈 그걸 정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섭씨 온도, 셀시우스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했을까요? 셀시우스 온도는요. 물의 삼중점이 0.01도예요. 0.01도씨. 이게 트리플 포인트예요. 삼중점 온도예요. 그럼 273.16과 비교했을 때 0.01만큼 차이가 나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켈빈 온도는 273.16이 삼중점 온도고 절대적 0이 0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섭씨 온도는 삼중점이 이거니까 절대적 0이 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73.15가 되겠죠. 절대적 0은. 따라서 섭씨 온도와 켈빈 온도의 차이는 요 섭씨 온도는
섭씨 온도는 켈빈 온도에서 273.15도를 빼준 거예요. 15도 켈빈 온도를 이걸 빼준 거예요. 그게 바로 섭씨 온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해준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이라고 배웠죠? 0.15는 생략하고 그냥 하신 겁니다. 실험실에서 하실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섭씨 온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 끓는 점을 또 100도씨로 한 다음에, 그걸 100등분해서 눈금 하나당 1도로 정한 겁니다. 눈금 하나당 1도.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온도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파렌하이트 있죠. 화씨 온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이 화씨 온도는 어떻게 할까요? 화씨 온도. 자, 이 화씨 온도는요, 물의 삼중점을 32.02 파라이트로 정했습니다.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를 어떻게 했냐면 32.02 파라이트, 이렇게 파렌하이트라고 정했어요. 삼중점을. 그리고 절대적 0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더하니까 32.02를 마지막 절대적 0 위치로 보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400에 30이니까 459.67이 나와요. 왜 그런지는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섭씨 온도는 0도씨하고 100도씨 사이를 100등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100등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화씨 온도는요, 0도씨가 바로 뭐냐? 32 파렌하이트예요. 0.2는 빼고요. 일단 0.2는 빼고요. 0.2는 빼고요. 되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끓는 곳까지 100도씨에 해당하는 곳까지 요 눈금을 180등분 했어요. 물이 끓는 점까지 180등분.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1도가 즉 100등분 한 게 1눈금당 100등분 한 거에 한 눈금이 1도라면 180등분 한 거에 한 눈금은 얼마일까요? x는 100분의 180 나오죠? 이거 하면 5분의 9죠? 즉 5분의 9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렌하이트는요, 섭씨 온도에다가 섭씨 온도 눈금에다가 5분의 9를 더하고 기준이 얼마예요? 32 파렌하이트요. 삼중점 기준이 32.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100도, 물에 끓는 점인 100도를 넣어보세요. 5분의 9 곱하기 100 더하기 32 하니까 20에다가 9 하면은 얼마 나오죠? 180 나오죠? 그렇죠? 더하기 32예요. 그럼 뭐예요? 212죠. 맞습니까? 212예요. 즉 끓는 점을 212 파렌하이트라고 정한 거예요. 이렇게 180등분하고. 그런데 이 파렌하이트는요, 국제적 표준 온도는 아니에요. 국제적 표준 온도는 켈빈하고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파렌하이트는 특정 국가에서만 써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특정 국가에서 과학을 배울 때는 또 섭씨 온도와 켈빈 온도를 배워요. 재밌죠? 자, 아무튼 온도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열적 팽창,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